안녕하세요, 흰수염 고래입니다. 지금부터 캡틴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의 원정 경기 7위 웨스트햄과의 31라운드 30번째 경기를 실감나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3일 전 토트넘은 홈에서 루턴타운을 만나서 힘겨운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그래도 4위 싸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는 모든 팀들이 주중 경기로 치러지면서 체력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또 3, 4일 후에 주말 경기도 또 있거든요. 거기다 강팀들은 유럽 대항전도 이어져서 엄청난 강행군을 치러야 합니다. 이런 걸 살인적 스케줄이라고 하죠. 그런 살인적 스케줄에 토트넘은 포함이 되지 않지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건 손흥민의 스케줄입니다. 이미 국가대표로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루턴타운전에서도 거의 풀타임급을 소화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버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손흥민은 그래도 또 선발 출전 의지를 밝혔겠죠. 좀 누가 좀 말려주십시오. 그런데 토트넘 입장에서, 엔지 감독 입장에서 손흥민을 쉬게 할 수도 없는 게, 손흥민은 올 시즌도 특이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득점한 경기에는 패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무승부도 안 되고 무조건 승리해야지만 손흥민이 득점을 하면 팀은 거의 승리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반기에 웨스트햄전에서 패배했을 때도 손흥민이 득점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득점을 못한 건 슈팅 자체를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엔지 감독도 이를 모를 리 없죠. 그래서 역시나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을 확인하니까 손흥민은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변화가 있었는데 사르 대신 벤탄쿠르, 클르셉 대신 존슨, 그리고 드디어 만더벤이 복귀를 했습니다. 비카리 골키퍼, 포로, 로메로, 만더벤, 우도기, 비수마, 벤탄쿠르, 메디슨, 존슨, 베르너, 손흥민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경기 전 더 걱정이 됐던 건 런던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부상만 당하지 않길 더 바라게 되었습니다. 웨스트햄이 수비가 확실히 약한 만큼 이번만큼은 전반에 화끈하게 골을 많이 넣고 이런 교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선축으로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라던 대로 경기 4분 만에 토트넘의 선제골이 터집니다. 메디슨이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와서 벤탄쿠르에게 연결하고 밀집된 상황에서 우도기에게 키패스를 내주면서 공격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도기가 중앙으로 돌파를 하더니 베르너에게 내주고, 이 친구 다른 건 몰라도 스피드와 돌파는 믿을만 하잖아요. 박스 안에서 치고 들어가서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렸는데 존슨이 완벽하게 이 전술을 이해하면서 골대 앞에서 툭 밀어넣으면서 골이 터진 겁니다. 모이스 감독은 예상 못했다는 듯 넋을 잃고 있었고, 엔지 감독은 절제된 기쁨을 박수로 표현했습니다. 웨스트햄 팬들의 응원 소리는 더 거세지면서 경기는 완전 접전이었고, 9분에는 포로의 위력적인 중거리 슛도 있었고 12분에 손흥민도 위력적인 슈팅이 나왔지만 아쉽게도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안심하면 안 되죠. 전반기에도 선제골 넣고 패배한 거거든요. 토트넘이 점유율을 높여가다가 갑자기 일격을 당해버립니다. 전반 18분 코너킥을 허용했는데 보헤네 킥에 수비수 커트 주마가 황당한 등슛이 나오면서 실점을 하고 만 것입니다. 우선 마크가 안 된 건 토트넘의 잘못이라고 봐야죠. 다시 원점이 돼버렸습니다. 이건 좀 불안한데 그래도 다시 힘내야죠. 웨스트햄이 강한 압박은 하지 않다 보니까 토트넘의 빌드업은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햄도 만만치 않다 보니 밀당을 잘하더라고요. 웨스트햄의 코너킥이 자주 나오면서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점유율은 70% 가까이 토트넘이 우위였습니다. 그만큼 웨스트햄이 또 버티기도 잘하는 거죠. 토트넘은 존슨의 드리블이 길면서 찬스를 놓치는 장면들이 2번 있었는데 전반 10분 정도만큼의 위력은 떨어졌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지면서 토트넘이 코너킥을 연이어 3번 시도했지만 골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전반기처럼 손흥민에게 슈팅 찬스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가면 안 되는데.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의 400번째 의미 있는 출전 경기인 만큼 꼭 축포를 쏴줬으면 좋겠는데요. 득점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골이 꼭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토트넘은 먼저 위기를 또 겪습니다. 후반 2분에 벤탄쿠르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면서 슈팅까지 허용했고 다행히 비카리오의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피지컬이 웨스트햄이 더 좋다 보니까 박스안 경합에서는 좀 밀리는 감이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공격에서 원터치 세밀한 패스가 대체적으로 좋았는데 초미세의 패스까지 시도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굳이 왜 그렇게까지 좀 단순하자, 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건데
확실히 요리스 있을 때보다 비카리오 있으니까 든든하네요. 네. 59분 토트넘이 심판에게 항의하기 충분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웨스트햄 선수가 메디슨 뒤에서 밀었는데 파울이 불리지 않았고 바로 역습이 되면서 안토니오와 반더벤이 접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파울이 불리지 않았고 실점 직전 상황에서 비카리오가 또 막아냈습니다. 와, 숨 한번 돌리고요. 네. 후반도 20분이 지나니까 이번 경기도 토트넘이 수월하게 이기긴 글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교도 안 되는데 손흥민 득점도 꼭 해야 되는데요. 네. 토트넘은 너무 세밀하게 하려고 하는 것 빼고는 경기력은 괜찮았습니다. 아시죠? 아스날 맨시티도 0대 무승부였다는 거. 네. 후반 69분이 되어서 엔지 감독은 교체를 단행합니다. 전반기 폼이 나오지 않는 메디슨을 컬셉으로 바꾸고 벤탄쿠르 대신 사르를 투입했습니다. 실시간 평점에서는 토트넘은 경고받은 반더벤 빼고는 모두 평점 7점을 넘어 있었습니다. 골만 안 나올 뿐 괜찮았다는 거죠. 네, 존슨의 판단력이 2%만 좋으면 더 위력적이었을 것 같은데 네, 참고로 웨스트햄은 뉴캐슬에게 경기를 이기고 있다가 77분부터 내리 3골을 내주면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네, 아직 몰라요. 네, 거의 30분간 베르너가 공을 잡은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웨스트햄은 거의 비교도 된다는 듯 수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80분이 되어서는 이제 히샬리송까지 투입할 준비를 했고 이제 노팅엄 경기를 준비하는 건 없습니다. 모든 걸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 히샬리송과 호이베를 투입하면서 베르너, 비수마를 빼줬습니다. 손흥민이 윙어가 되고 히샬리송이 톱으로 들어간 거죠. 이제 추가 시간 포함해도 남은 시간은 약 10분. 이미 체력 고갈에 고갈 상태인 양팀일 텐데 멘탈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엔지 감독은 89분에 존슨을 빼고 로셀소를 투입하면서 교체 카드를 다 사용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손흥민 빼고 다 교체한 겁니다. 손흥민도 사실 너무 지쳐있는 상황인데 에이스를 의지하는 거죠. 네. 91분에 웨스트햄이 코너킥을 얻게 되면서 불안한 토트넘이었습니다. 전반전에 운 좋은 코너킥으로 골을 넣었으니까요. 와, 손흥민은 91분 상황에서도 스프린트를 보여주는데 정말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안쓰럽더라고요. 네. 과연 극장골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초긴장 상태. 우도기에게 기회가 왔는데 그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가면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초 남기고 서로 역습이 이어졌는데 클루스키 네, 손흥민이 전먹대 힘까지 다해서 질주하면서 토트넘 3명 웨스트햄 수비 2명이었는데 손흥민이 클루스키에게 연결해준 걸 상대 벽에다가 패스하면서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네. 경기는 이대로 1대1 무승부. 토트넘은 후반에 슈팅 9개를 때렸지만 소득이 없었고 손흥민도 밀집 수비에 막히면서 슈팅 1개도 하지 못하면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목요일 경기가 있는데 맨시티와의 원정이라서 이번에 딱 4위에 오를 절호의 기회였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토트넘 티키타카 훈련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좀 치고 들어가서 깃발 맞추기 훈련하는 게 어쩔 수 없죠. 홈에서 노팅엄 초대해서 한풀이 골 폭풍해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흥민 힘내라고 손흥민 시대에 한번 들어주세요.